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은 어떤 상황이시죠? 지금 우리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 현재 연애 상황. 여러분들은 이미 애인이 있거나 사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많이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성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고르지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의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먼저 같이 뭔가 함께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인처럼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썸을 타거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저 아무도 없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거나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치 애인처럼 군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싸우시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총을 들고 막 싸우는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묻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복잡한 상황에 계시는 분의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좀 대다수는 좀 애인이 있거나 썸을 타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근데 혼자 계신다고 하면은 좀 그냥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이 있나요? 있네요. 있어. 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분일 확률이 좀 높고요. 여러분들한테 막 모성애를 느낀다거나 부성애를 느낀다거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랑 같이 진짜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직장 어떤 모임, 학교 아니면은 이미 애인인 사람이 나온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미 여러분들과 사귀고 있는 사람. 방금도 여러분들 누구 있는 느낌 되게 많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지금 그 미친 듯이 의식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애인인 거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 애인은 아닌데. 그래서 맨날 얼굴을 마주 본다거나 맨날 같이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의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둘이 사겨? 둘이 부부야? 둘이 애인이야? 이렇게 좀 되게 잘 어울린다. 애인 같다. 느낌이 무슨 애인 같다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점성학 주사위로도 더 알아봤어요. 태양, 양자리, 이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경쟁심, 소유욕,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원래 태양 자체도 의식의 중심, 시선, 주목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양자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보통의 그 경쟁심과 소유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냥 호감 정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가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안정감 있고 내가 갖고 싶어지는 사람, 이런 어떤 현실적인 가치로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지? 저 사람은 내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귀고 있는 사이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 열리고 머릿속에서 되게 자주 떠올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이성 외모부터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이성의 외모 좀 보여주세요. 외모는 어때요? 이 이성의 외모. 엄청 호감형의 외모다. 엄청 호감형이고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애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풍긴대요. 그리고 좀 안경 쓰신 분의 느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경 쓰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톤이 되게 하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축에 속한다. 굉장히 똑똑해 보인다. 굉장히 좀 약간 차분해 보인다. 굉장히 지적여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외모에서 되게 똑똑한 느낌 많이 들어요. 왜냐면 법정 카드도 나오고 안경 쓰고 뭔가 이렇게 몰두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다, 굉장히 뭔가 엘리트적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는 똑똑하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 사람의 성격, 텐 오브 펜타클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있고요. 진짜 똑똑한가 보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안경 쓴 카드가 계속 나오죠? 엄청 똑똑한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 일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사교성도 좋고요. 자기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고요. 그러니까 친구, 가족, 뭐 이런 자기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자기 일은 되게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약간은 자기 사람 외에는 약간 관심 없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약간 차단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낯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그 선이 너무 분명한 거야.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선이 분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주는데 내 가족이라던가 애인이라거나 친구라거나, 근데 그 외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아예 없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인싸 기질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자꾸 시선을 되게 많이 받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막 이성들이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능력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자꾸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되게 똑똑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정말 중요한데, 연애 성향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 바로 연애 성향 물어보는데 교환 카드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우선은 되게 진지해요. 진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약간 뭐 공식적인 사이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결혼 얘기를 꺼낸다거나 약간 성질이 급한 면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확실한 관계, 공식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숨겨서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숨겨서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되게 이상적인 게 있거든요.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스타 카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이드 오브 소즈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이런 거를 당연히 해줘야지. 연인 사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것보다 이상을 되게 많이 추구해서 그걸 상대방한테 좀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높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둘이 사귀면은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은 이제 좀 약간 풀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편한 모습 보여주고도 싶지만 약간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정돈된 모습,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메이크업이 된 모습을 원한다거나,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아름답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분이 만나시는데 이분 앞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조금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분 자체가 그거를 어쩌면은 조금은 공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공감을 안 해줄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나약하다, 너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렇게 좀 약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게 좀 안타깝고,
그러나 약간 또 속궁합 이런 거는 좀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연인에서 또 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속궁합인데 속궁합적인 거에 대한 좀 욕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갈등이 생겨도 그런 걸로 잘 풀고 넘어간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소통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을 좀 많이 이렇게 숨기고 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고 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우리가 이제 좀 원래는 그 현실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분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약하거나 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약간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속궁합으로 풀어나가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원래 그 모든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갈등이 있다고 해도 속궁합이 잘 맞으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카드 그림상.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는데 두 분의 관계성이 진짜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분의 관계성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지금 우리 샤넬님이랑 어떤 관계성이에요? 우리 샤넬님이랑 어떤 관계성이냐면은, 데스 카드랑, 매지션 카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미 끝난 관계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뭔가를 했던, 일을 했거나 어떤 모임 속에서 약간 뭐,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지금 시작하지도 않은 관계성의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야.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제가 왜 처음에 어떤 직장 같기도 하고 모임 같기도 하고 두 분이 그런 게 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관계성 물어봤죠? 처음부터. 관계성 물어봤었나? 잠깐만. 아니죠? 제가 리딩을 하다가 이렇게 가끔 놓친답니다, 길을. 하여튼.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의 느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약간 썸을 타다가 말았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예전에 되게 뭐 썸을 막 타다가 안 돼서 그냥 말아버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락이 끊긴 느낌? 아니면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냥 각자의 일만 하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굉장히 멀리 있는 관계성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의식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의식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의식을 해요? 왜 여러분들을 의식하냐면은 시작하고 싶어서. 와, 어떻게 지금 에이스 펜타클과 에이스 완즈 카드가 둘 다 나와요. 자,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썸 타다가 말았던 분들은 그 말아버린 거에 미련이 남아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트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되게 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샤넬님. 이거 봐. 멀리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멀리서, 그러니까 완전히 속마음을 숨긴 채, 완전히 그 마음을 숨긴 채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는 모습을 훔쳐본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가까이에서 훔쳐보는 느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몰래 뭐 SNS 있잖아요. 소셜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를 통해서 훔쳐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마음을 완전히 숨긴 채, 그리고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은 우리 샤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븐 오브 소즈랑
에이스 오브 소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우선은 세븐 오브 소주.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한다거나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속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날카롭고 까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다 소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도발적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한테 아예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생각? 소주 카드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인데 이게 뭔가 좀 날카로움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불편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뭔가 약간 불편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뭔가 많이 참고 있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참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세요. 참고 있는 이유. 성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데빌 카드랑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참고 있냐면은 우선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마무시한 성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성욕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 본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참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갖고 싶어 하는 게 막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점성학 주사위로도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소유욕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악마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악마적인데 또 자신의 명예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관심 없는 척 막 이렇게 행동하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커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장난 아니게 크고 갖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갖고 싶어서 그리고 약간은 데빌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갖지 못한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거절당했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약간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이분과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예전에 뭐 썸 타다가 끝났거나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해소가 되지 않은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느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다가오나요? 앞으로 이 사람은 다가오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속마음을 완전히 숨긴 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로 다가옵니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진짜 두 분이 뭐 같이 직장 동료야. 뭐 직장 동료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붙인다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 속마음을 숨긴 채 내면에는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거는 그냥 숨기고 그냥 공식적인 어떤 이유로 연락할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 두 분의 흐름. 자, 실제 두 분의 흐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두 분이 굉장히 밀당을 많이 해요. 밀당을 많이 하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 칼을 들고 있어.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어. 한마디로 내가 너를 되게 많이 의식하고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나를 지킬 거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쓰이게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되게 신경 많이 쓰여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뭔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 여러분들도 알거든요. 그러다가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귀게 되는, 갑자기 합체가 되는 일이 있어요. 합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인데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술을 먹고
뭐 좀 갑자기 스킨십을 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마음 고백을 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사귄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거리감 있게 막 서로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좀 진짜 예전에 뭐 사귀었다가 헤어지신 분들이라면은 안 좋은 감정이 남아 계신다면은 그 감정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거리두기 하다가 갑자기 어떤 총회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밀착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갑자기 사귈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성적인 느낌도 많이 듭니다. 성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두 분은 되게 서로를 밀쳐내다가 갑자기 붙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약간 너무 충동적인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약간 위험한 느낌도 들고, 왜냐면은 지금 여자가 나체인 상태로 사자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사자라는 동물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체예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합체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안전한 합체 같지가 않고 좀 위험한 합체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천왕성 계자리 6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 인연은 평범한 연애 루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천왕성 갑작스러운 예측 불가. 여자가 갑작스럽게 두 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소름이에요. 점성학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계자리는 감정 보호 본능이고 6하우스는 일상생활 반복되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진짜 일상 속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고, 진짜 두 분은 직장, 일 관련된 장소, 자주 마주치는 생활 동선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원래 알던 사이인데 갑자기 감정이 튀어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의 안정된 루틴을 흔들어버릴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감정 기복이 좀 있을 거고요.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제 타로도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는 게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망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활권에서, 감정선에서 습관적으로 계속 엮일 인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연의 핵심 포인트는 이 사람은 의식 안 하는 척하면서 재의식하고 있고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서기 어려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지를 보이면 바로 반응할 거예요. 왜냐면 잃을 수도 있다는 순간에 행동이 바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밀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내 자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기 가치를 지키고 너 없이도 잘 살아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래요. 이걸 유지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끌려온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리딩을 잘 참고하셔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하시길 빕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 분 연애 상황. 와, 시작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최근까지 사귀었다거나 고백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이랑 잘 안 풀리거나 헤어지신 것 같은데, 아니면 썸을 탔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나 혼자만 썸 탄 거야,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썸을 탔거나 정말 공식적으로 사귀었다거나 고백을 받았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멀어졌거나 싸웠거나 연락이 안 된다거나 헤어지신 분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과 너무 친하게 잘 지내서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안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거나 신경이 엄청 쓰인다거나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진짜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이 있어요. 미친 듯이 있네요.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이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람으로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같은 직장이라던가 어떤 모임 속에서 친한 사람의 느낌도 있고, 이미 애인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이미 두 분이
진짜 먼저 나왔던,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에 나왔던, 제가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두 분이 막 데이트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의식하는 이성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여러분들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귀었던 사람이라거나,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를 점성학 주사위로도 알아봤어요. 지금 달이랑 사자자리랑 11하우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의식하는 이성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달은 감정, 무의식, 마음의 반응을 얘기하고 사자자리는 자존심, 관심받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11하우스로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구, 지인, 같은 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들이대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주목받을 때 유난히 신경을 쓴다거나 여러분이 웃거나 빛나는 순간 감정이 확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속마음은 나도 우리 샤넬님처럼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묻히기 싫은데 티내기도 애매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SNS를 막 이렇게 훔쳐본다거나 여러분들의 평판과 소문을 신경 쓰고 은근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투도 있는데요. 근데 그 질투를 되게 우아한 척 숨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대요. 처음에 나온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과 되게 비슷한 점성학 주사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웃거나 빛나는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흔들려서 여러분들과 애인이 되고 싶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이 나왔는데요. 진짜로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외모부터 연애 성향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외모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어떤 외모예요?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렇게 꽃밭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거 엄청 잘생기고 예쁜 외모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잘생기고 예쁜 외모고 약간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멋진 약간 그 무슨 할리우드 배우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굉장히 외모가 화려하고 예쁘시고 잘생기셨습니다. 연예인급이라고 저는 솔직히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결혼했겠다 아니면 이미 애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엄청 잘생기고 예쁘신 분이다. 저는 약간 되게 멋진 이 흰머리에 수염을 기른 이 남자분이 약간 그 배우 있잖아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 네스프레소 그 선전하시는 분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연예인들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하여튼 간에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배우처럼 생기신 분이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성격이 정말 중요하죠. 성격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성격이 어때요? 이분 성격은 외모와는 달리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가시가 많은 장미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 오브 소즈가 성격으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칼의 여왕이 또 성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철두철미하고 까다롭고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칠할 수 있어. 까칠하거나 상처가 좀 많다거나 그래서 성격은 그렇게 막 부드럽거나 유한 느낌은 아니에요. 좀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둘 다 칼카드 나거든요, 성격으로. 되게 까다롭고 굉장히 좀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진짜? 제가 왜 처음에도 이 사람 점성학 주사위로 약간 자존심 부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사자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 관심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되게 큰 사랑처럼 나오는데 진짜 딱 그래요. 여기 보시면 관심받고 있잖아요. 어떤 회의를 주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좀 진짜 자존심이 셀 것 같아. 좀 까칠하고 예민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정말 중요한데
자, 연애 성향 좀 봅시다. 이 사람 어떤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 어떤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처음에 누군가를 사귀면은 정말 바로 공식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공개적으로 나 애인 생겼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약간 이분이 그게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있는 게, 연애를 할 때 어느 날은 굉장히 달달하고 같이 함께하고 너무 좋지만 또 어느 날은 거리감이 좀 느껴질 거예요. 약간 거리감을 둔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일적인 거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연애보다 일을 조금 우선시 여긴다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해줄 땐 되게 잘해주고 같이 뭐 좋은 데이트, 행복한 데이트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이 사람 상황이 안 좋다거나 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그런 게 좀 영향이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서로 위로해주면서 돈독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좀 느껴져요. 카드 그림상. 막 본심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위로를 잘 못하고 거리를 둔다거나,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연애보다는 항상 좀 약간 일을 1순위로 둔다거나 해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니컬할 때도 있고, 근데 또 달달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대해줄 때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약간 연애를 하는 중에 이게 약간 되게 좋을 때는 너무 밝고 행복한데 또 어두울 때는 약간 어둡고, 이게 막 반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카드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 사람이 뭔가 좀 서툴구나, 감정 표현이 서툴구나,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차가운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성인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이 도대체 진짜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인가? 자, 두 분의 관계성 봅시다. 자, 두 분의 관계성은요, 진짜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이다. 완전 사회적인 관계성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표로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두 분 다 일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이라거나,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분명히 사회적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현재는 굉장히 거리가 진짜 멀어진, 뭐 예전에 한때 썸을 탔거나 사귀었다가 지금은 되게 거리가 멀어진 느낌도 있고요. 정말 뭐 직장이라던가 어떤 모임 속에서 서로 멀리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성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왜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바로 물어볼게요. 왜 의식해요? 우리 샤넬님을 왜 의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내 걸로 갖고 싶고, 왜 아까도 처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걸로 갖고 싶고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연애를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 같고, 내 걸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집착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약간 질투의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가 삼각관계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들한테도 애인이 있고 이 사람한테도 애인이 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근데 이제 가보지 않은, 내가 아직 열어보지 않은 어떤 비밀의 공간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 화면에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게 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의식하냐는 질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금기시되는 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싶다, 열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금기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 몰래 금기하는 거를 열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또 좀 약간, 연애적으로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분도 애인이 있고 여러분들도 애인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혼자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야. 아, 이 사람의 연애 상황 한번 볼까요? 혼자인지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의 연애 상황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연애 상황이 어때요? 이 사람 연애 상황 혼자인데? 혼자예요. 다행히 누가 있는 게 아니네. 다행히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도 깨진 상황이라는데, 텐 오브 펜타클로 깨진 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깨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결혼 상태여도 이미 관계는 깨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혼자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결혼 안 한 사람, 혼자인 사람. 그리고 최근에 뭐 썸을 탔거나 애인이 있었는데 깨졌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맞아요. 다행히 혼자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 샤넬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있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뭘 사줄까? 맛있는 걸 전해줄까? 선물을 할까? 여러분들과 만약에 사귀면은 이런 거 해줄까? 저런 거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 상상. 이게 다 지금 컵 카드가 나오거든요. 컵.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사귀고 싶다. 마음적으로 시작하고 싶다. 마음적으로 내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마음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샤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이드 오브 소주랑 퀸 오브 소주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을 불쌍한 존재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질투심이 있다거나 경쟁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여러분들 약간 진짜 뭔가 삼각관계 얘기하는 느낌도 있네 자꾸.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내가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두 명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래서 힘든? 두 명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소주 카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우리 샤넬님이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어요. 되게 되게 경쟁적이라거나 아니면은 되게 좀 너무 무서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그리고 철벽을 치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참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한번 볼게요.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왜냐면은 여러분들과 만약에 연애라는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폭풍우가 몰려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폭풍우가 몰려오고, 또한 방금 나인 오브 컵의 역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트로피? 여러분들한테 차일까봐, 여러분들한테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두 분이 만약에 사귀거나 만난다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깨질 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지 못할 사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두 분이 이어지기 어려운 어떤 상황,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참고 있는 이유는 끝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거절하든 현실적으로 두 분이 안 되든지 간에. 그래서 참고 있는 그래서 참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행동하는 점 볼까? 자, 그럼에도 이 사람이 행동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행동하는지. 이 사람이 그럼에도 행동을 하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직접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직접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계속 티가 날 수 있거든요. 이 밑에 지금 물이 막 보여있는데 어떤 남자인가요? 남자 발이 그 물을 밟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이 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물은 보통 감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튀는 거야. 자꾸 보여지는 거야. 근데 투 오브 소주, 그거를 아닌 척 할 수 있어. 나는 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나는 그런 티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 감정을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이 행동력이 있을 순 있는데 여러분들 근처를 막 배회한다거나 좋아하는 티를 낸다거나 하는데 이게 뭔가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안 나온다는 거는 애매하게 흘린다는 거죠. 애매하게 흘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백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그건 아닐 거예요. 애매하게 배회할 것 같다. 애매하게 티를 낼 것 같다. 그럼에도 두 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이 사귈 수 있는지? 실제 두 분의 흐름. 실제 두 분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사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참다가 고백을 해가지고 진짜 고백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랑이라는 배가 출발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지속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갑작스럽게 사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고백을 해서 사귈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두 분의 어떤 사랑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축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약간, 지속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느껴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점성학 주사위로도 봤는데, 두 분이 어떤 인연이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천왕성, 처녀자리 6하우스가 나와요. 자, 이 인연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성격과 관계가 바뀌는 인연이 될 거래요. 이 천왕성 자체가 예축불과 반전을 얘기하고요. 처녀자리는 분석, 현실, 계산을 얘기해요. 6하우스는 일, 생활, 습관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냥 이 정도지 했다가 어느 순간 확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흐름인데 같이 일하다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다가 사소한 계기로 인식이 확 뒤집힐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정만으로는 안 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걸 계속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갑자기 다가왔다가 또 갑자기 거리를 두는 온오프의 분명한 흐름이 나옵니다. 제 지금 타로 흐름도 비슷해요. 갑자기 이 사람이 고백을 해서 두 분이 갑자기 사귀는데 또 거리가 느껴지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 있지만 행동은 굉장히 계산적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주변 시선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타이밍에 되게 민감할 수 있고 아마 계속 이럴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미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감정 설명이 아니라 안정된 일상 시그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 과하지 않은 관심을 보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루틴 자체를 흔들리지 않게 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은 이 사람의 지금 천왕성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터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긍정적으로 터져서 이 사람의 이 계산, 머릿속에 엄청 계산 때리는 거 나오죠. 타로도. 엄청 머리로 계산하다가 갑자기 어떤 타이밍이 이때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천왕성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갑자기 고백할 수 있고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이고 갑자기 관계 정의를 요구하는 게 번개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썸을 타거나 애인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유하고 갖고 싶지만 그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두 분이 밀착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애인이 있거나 사귀는 분이 계신 느낌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있네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엄청나게 성공했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그 소속된 곳의 대표라거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뭐 직장의 대표, 직장의 상사, 아니면 어떤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곳의 어떤 대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리더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이 사람 여러분들을 되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귀여운 면모도 있어 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면모도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점성학 주사위로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을 의식하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북쪽 노드, 물고기 자리, 10하우스가 나와요. 자, 북쪽 노드 자체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고 피할 수 없는 성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감정, 직감, 영적인 끌림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0하우스는 사회적 위치, 공식적인 자리, 보이는 무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은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인생 흐름에 중요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더 의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빛나면 내가 괜히 흔들려. 괜히 눈에 들어오고 계속 생각나. 이런 상태래요. 그래서 감정 플러스 존경 플러스 이상화가 섞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도 못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너무 궁금하시죠? 자, 외모부터 성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외모 좀 보여주세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와, 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키가 엄청 크고 몸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했겠다라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약간 귀염성이 느껴져요. 되게 친근해요. 외모 자체가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꾸미면은 너무 예쁘고 잘생긴 느낌을 많이 풍기고 굉장히 늘씬하고 굉장히 키가 큰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뛰어나다. 자, 성격 볼게요. 이 사람의 성격. 자, 이 사람의 성격은 나인 오브 완즈랑 텐 오브 소주. 성격이 조금 문제다. 성격이 어린아이 같아서 자꾸 기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호 본능이 있다거나 엄마처럼 아빠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모르는 척을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상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좀 의지하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려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안타깝지만 굉장히 뭔가 살려고 노력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상처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던가 혼자 남겨진 적이 있다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거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분의 성격은 솔직히 상처가 좀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연애 성향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우선은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여러분들과 좋은 곳을 많이 놀러 다니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거고, 재밌을 거예요. 연애 성향 자체가. 근데, 조금, 이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세븐 오브 소즈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믿어서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분 성격 상처가 많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연애를 할 때 그게 좀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연인을 잘 못 믿는다거나 연인하고 좀 약간 다투게 된다거나 아니면 연인을 좀 배신한다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이분이 그 상처 때문에 연애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믿어서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안 믿어서 본인이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지만.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엄청 의식하고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왜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는 이유. 왜 의식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하고 연애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분 앞에서 되게 차가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차갑게 구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나랑 같이 이렇게 해가 쨍쨍한 푸른 바다가 있는 곳에 가서 요트를 타면서 데이트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연애적인 것을 보여주고 연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자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데 내 앞에서 반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데이트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되게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싶다. 연애의 결실,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내가 이성을 선택할 건데 그 이성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게 될 이성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가 던지는 사랑의 꽃다발을 우리 샤넬님이 받아줄까? 받아줘서 나랑 같이 이렇게 행복한 웨딩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약간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공식적인 거. 사람들한테 자, 우리 사겨. 우리 연인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나랑 연애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느낌 되게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한번 볼까요? 참고 있는, 지금 마음을 많이 참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이거 봐. 나랑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와, 텐 오브 펜타클과 에드 오브 펜타클로 왜 참고 있냐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참고 있다. 정말 나랑 잘 맞는지, 나랑 정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래 만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참고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행동하나요? 이 사람 행동하나요? 이 사람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고백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한 후에 기다린대요. 여러분들의 반응?
그래서 이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고백을 하게 될 거다. 행동력 굉장히 강합니다. 저지먼트랑 식스 오브 컵이에요. 이 둘 카드 다 고백하거나 재회를 원하거나 연락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두 분의 흐름 한번 볼게요. 이후에 두 분은 어떻게 되죠? 두 분 사귀나요? 두 분 어떻게 되죠? 자, 이후에 두 분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사귀게 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도 나 좋아하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손을 잡는다고 나거든요. 먼저. 내민 손을 잡는다. 그건 사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화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두 분이 사귈 때.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사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진짜 결혼까지도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임신한 여자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두 분이 공식화되어서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은 연애를 하고 사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인연이 될 수 있냐고 제가 점성학 조사로도 한번 물어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남쪽 노드랑 염소 자리랑 11하우스가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인연이 되기는 하는데 이 남쪽 노드 자체는 이미 익숙한 패턴을 얘기하고 졸업해야 될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염소 자리는 책임, 계산, 사회적인 어떤 틀을 얘기하고 11하우스는 친구, 동료, 단체, 커뮤니티를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편, 같은 그룹, 같은 목표를 보는 사이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가 더 깊어지진 않거나 역할이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그러니까 사귀거나 만나거나 공식화는 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감정은 여러분들한테 운명처럼 느끼고 있지만 행동은 이 사람이 과거 패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한 후에 거리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거리를 두지만 어쩌면은 근데 여기 마지막 아이 카드가 나와서 아이가 생겨서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아이가 생겨서 죄송한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인연이 끝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지금 점성학 조사가 어떤 인연이 되냐는 질문에 계속 가는 인연이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분이랑 정말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은 관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공식화됐을 때 관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관계를 하신다거나 너무 빠르게 깊이 진행이 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팩폭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타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로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분명히 공식화가 되고 애인이 될 수 있는데 아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생기는 거는 어쩌면은 정말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성학 주사위는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애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애가 생긴 걸로 인해서 거기까지 인연이 끝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붙잡을수록 여러분들의 길이 흐려지는 인연이라고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연애로 끝까지 끌고 갈 인연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커리어, 내 자리, 내 무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챕터를 그냥 이렇게 의미 있게 두게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한 챕터.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굉장히 눈에 들어가네요. 한 챕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 사람을 믿는다거나 너무 빠르게 관계를 한다거나 책임지지 못할 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많이 도움이 되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쾌하셨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것만 가져가세요.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언짢으시거나 정말 좀 놀라신 분들은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 나쁜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 리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연애 상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4번 분의 현재 연애 상태.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돌진해오는 이성이 있다거나 고백해온 이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귀시는 분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누군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난 아무도 없어야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과 정말 오래 만날, 정말 가정까지 꾸리고 싶은 마음으로 돌진해오는 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성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돌진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골라주신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혼자라기보다는 대상이 있으신 분들, 이미 애인이 있거나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있나요? 왜냐면 여기 가족 카드 나오거든요. 여기 아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되게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볼게요.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 있나요? 아,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의식하고 있는 이성 있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빠져있는 이성이라고 느껴지고 있고 어쩌면 이 사람 자체가 인기가 되게 많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싸 기질이 있어서 주변에 막 이성 친구들이 되게 많다거나 뭐 친구들이 되게 많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되게 친구 같은 사이라거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자, 제가 어찌됐든 점성학 주사위로 여러분들을 의식하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해양성 처녀자리 3하우스가 나와요. 자, 있긴 있는데 이거는요. 근데 본인도 자각이 안 된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이 해양성 자체가 착각, 이상화, 흐릿한 감정, 혼란을 얘기해요. 그리고 처녀 자리는 분석, 현실 체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3하우스는 말, 연락, 메시지, 일상,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의식하면서도 그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연락은 하는데 애매해. 말은 많은데 핵심이 없어. 의미심장한 말 해놓고서는 바로 발을 빼.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계속 관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떠냐면요. 이거 감정일까? 그냥 착각일까? 괜히 선 넘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분석하면서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성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외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 외모가 실루엣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셨다. 몸매가 좋으신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운동으로 다져졌다거나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딱 봤을 때 와, 몸 되게 좋다. 몸이 되게 볼륨감이 있다. 근육질이다. 실루엣이 예쁘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모는요, 몸매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한 얼핏 보면 잘생기고 예쁜, 자세히 보면은 조금 모르겠는데 얼핏 보면 와, 엄청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 나오니, 얼핏 보면 어두운 곳에서 본다거나 얼핏 보면은, 그래서 실루엣이 되게 아름답고 잘생긴 느낌 듭니다. 자, 성격 볼게요. 이 사람 성격 어때요? 자, 이 사람 성격. 이 사람 성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상처가 좀 있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렇게 가족 간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다거나, 살면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거나,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상처들을 본인이 하는 일이라거나 연애로 이렇게 잊으려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되게 상처가 많아서 되게 힘든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내 애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래서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인데 사실 이 사람 내면에 상처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연애 성향?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우선은, 너무 예쁘게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이 사람 굉장히 연애하잖아요? 너무 달달하고, 항상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고요. 서로 이 관계를 책임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 안정형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저는 약간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제가 타로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성격을 물어봤을 때 상처 카드가 나오면은 보통 회피형과 불안형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이분은 이 상처를 잘 이겨내고 안정형의 연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항상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추억을 쌓으려고 하고, 함께 계속 간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오니까? 젊으나 늙으나 함께 간다. 나이가 드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정형이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오래 만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예쁘게 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의 관계성이 도대체 뭔지? 자, 두 분의 관계성 좀 보여주세요. 자, 두 분의 관계성은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요. 아니면 애매하게 썸을 탔다가 말아버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한쪽이 고백했는데 한쪽이 안 받아준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성은 어쩌면은 이런 연애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사회적인 관계성이 있는데 마음을 숨긴 느낌도 많이 듭니다. 마음을 안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숨긴 채. 그래서 두 분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졌거나 썸 탔다가 헤어졌거나 고백했다가 차였다거나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의식하고 있어요? 이거 봐.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면서 안 보는 척, 관심 없는 척, 엄청 훔쳐보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에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을 한다거나 어떤 모임 속에 있다거나 근거리에 있는데 안 보는 척, 지켜보고 있고 안 보는 척 여러분들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닌 척하고 있다. 분명히 아닌 척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샤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이스 오브 완즈랑 세븐 오브 컵 시작하고 싶고 갖고 싶다.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싶고 갖고 싶고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약간 생각 속에 머무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상상 속에서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한번 볼까요?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보여주세요.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 왜 참고 있는 감정의 진짜 이유는요, 여사제랑 스타카드가 같이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여러분들의 우선 마음이 되게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관심 없는 척 행동했다거나 무심한 척 행동했다거나 뭐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이유인지가 되게 궁금하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참고 있는 감정의 본질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을 약간 분석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한테 거절당할까봐 이러는 느낌도 많이 들고, 사회적,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이러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이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고 있는 그 감정의 진짜 이유가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이상화시키는 느낌도 있고 상상의 느낌도 있고 나름의 분석의 느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한테 앞으로 무슨 행동력을 보여주나요? 행동력 너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엄청 강하게 들어오고요.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두 분이 어쩌다가 술을 먹었어. 술을 먹으면 우리가 숨겨왔던 감정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 보여주고 난 후에 아닌 척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력이 되게 충동성이 강한데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는 아닌 척.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봐. 지금도 되게, 되게 애매하게 부부 같은데, 연인 같은데,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이런 카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투 오브 펜타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력 굉장히 충동적으로 있다가 아닌 척하고,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밀당을 할 수도 있겠고, 술의 힘에 의해서 진짜 이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실제 흐름 한번 볼까요? 행동력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요? 실제 두 분의 흐름. 자,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이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달달한 케이크를 만들어주겠어. 케이크를 만들어주겠어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티를 되게 많이 내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데스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실제 두 분은요. 애매하게 썸을 탔다가 이 사람이 그리고 애매하게 여러분들한테 충동적으로 마음을 보여줬다가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두 분의 그런 썸적인 어떤 연애적인 기류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의 흐름은 애매하다, 미묘하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실제 제가 두 분이 어떤 인연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화성 처녀자리 11하우스 나와요. 자, 결론은요. 말은 흐릿했는데 행동은 갑자기 현실적으로 나오는 인연이다. 제가 아까 왜 행동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소름이죠. 자, 화성은 행동, 추진력, 결정이고요. 처녀자리는 계산된 행동이에요. 자, 11하우스는 친구, 모임, 집단, 공개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만 있을 땐 애매했는데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선명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단체 모임. 공동 프로젝트,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여러 분 편을 들거나 경쟁적으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인연은 썸처럼 흐르다가 갑자기 우리 관계 뭐지 하는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연은 머릿속은 혼란하고요. 말은 애매하고요. 행동은 계산적이고 현실적인데 집단 속에서 본심이 드러날 수 있다. 여기도 마지막에 여러 명의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있을 때 본심이 갑자기 이 물은 제가 감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물이 쏟아져.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 대한 물이 쏟아져. 이 사람 마음이 쏟아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빈도보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야, 너 도대체 뭐야? 나에 대한 마음이 뭔데 하면 이 사람 도망가. 이거 봐. 제가 사랑의 케이크 만들다가 이 사람 이거 말고 도망간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이 사람한테 너 지금 나한테 이거 왜 만들어주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주다가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쁘게 지내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향 자체는 회피형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회피형 쪽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 느낌이.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애가 피곤해요, 여러분들. 연애가 쉬운 게 없어. 요새는 다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예전처럼 무작정 들이대는 사람 없거든요. 다 눈치 보고 다 계산하고 다 막 이렇게 재보다가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연애에서 승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가 나한테 관심 있든 없든 나는 내 인생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 쪽에서 더 안달이 나서 더 막 연락하려고 하고 더 막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인생을 열심히 사셔라.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지금 막 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이거 의미를 얘기해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도망간다고 얘기 나왔죠? 하여튼 제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빌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